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듯한 러시아도 사실 중국을 절대 못 믿는 것을 넘어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미국이나 방파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이렇게 일관된 대접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와의 사이가 나쁘다는 건 사실 딱히 특별한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금을 내는 일꾼들이 14억 명이 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을 싫어하는 그 인간 본능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자본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그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중국과의 교류를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당장 내일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의 회원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져 전 세계 인구수 1위로 등극한 인도의 경우 그런 자본주의적 마인드 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지금도 국경에서 중국과 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적국 관계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국경인데 이곳이 진짜 골 때리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완충지역, 즉 DMZ라고 부르는 충돌 방지 벨트가 약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뒤로 물러서 폭이 총 4km나 되는 넓은 완충지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약 250km의 길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의 이 국경 지역은 단지 선만 그어져 있을 뿐 단 1m도 완충지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철조망이나 벽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군과 인도군은 서로 말하면 얼굴에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서로를 노려보며 경계를 서고 있는데, 다행히 양국은 여기서 만약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위협에 합의하며 일단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양국 군사들은 서로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편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서로에게 던지는 등 사실 약간 덩치만 큰 초등학생들 싸움처럼 계속 긴장을 키워오다가 2020년 6월 드디어 서로 엉켜붙으며 무려 히말라야 산맥 위에 마련된 특설 링에서 벌어지는 UFC 집단 격투기 싸움과도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서는 중국식 쿵푸는 물론 돌멩이와 강목 그리고 파이프 몽둥이를 비롯해 우리 인류의 전쟁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 등장한 적 없는 전설의 무기인 언월도까지 등장하며 약 600명의 군사들이 서로 엉켜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싸움에서 이 언월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심각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은 합계 약 6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의 긴장은 사실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심지어 양국은 과거에 했던 무기 사용 금지 약속도 폐기하고 실제 군사 무기들까지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양국의 모든 국민 도합 28억 명이 넘는 인구의 자존심을 건 무서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인도와 중국은 자국의 최고 무기들을 선수로 올려보냈습니다. 바로 자주포입니다. 전함이나 잠수함이야 바다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왜 전투기를 보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국경이 거의 3,500km나 늘어져 있는 데다 해발 5,00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선 중 분쟁이 있는 곳을 따라 멀리 쏠 수 있는 자주포를 쭈루룩 시즈탱크 시켜놓고 서로 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옛날식 자주포인 견인포가 약 11,000문 이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도 군인들이 전부 다 산타는 전문 세파들도 아니고 그 5,000m가 넘는 높이를, 그것도 차도 다니기 힘든 비포장 길을 견인포를 끌고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신의 비호를 받는 성스러운 나라 인도에게는 그 11,000문의 견인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마치 일당 100이라는 표현이 이들을 위해 생겨난 말인 것처럼 뛰어난 최종 무기가 100대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인도가 구매해간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걸 국경에다 올려 배치를 하자 깜짝 놀란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자주포인 PLZ-05로 멍군을 놓았습니다. 수적으로는 인도가 크게 열세였습니다. 인도군의 K9 자주포는 100문, 중국의 PLZ-05 자주포는 총 350문.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포의 사이즈나 길이가 아닌 그것이
얼마나 민첩하고 정확하게 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작동할 수 있느냐인 것처럼, 그래서 두 국가는 국경에 서로 자국의 자주포를 올려놓고는 서로 성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 성능 뽐내기 시합에 앞서 이 중국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며 또 한국산 K9 자주포의 성능이 중국 자주포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오직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며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인도군과 멀리 한국에서 이 자주포를 만든 K9의 아버지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힘은 조용하기 때문이고, 진짜 무서운 개일수록 짖는 대신 가만히 노려보다 확 코를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개발했다며 자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를 하던 그 모습에 대해 테슬라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짧은 트윗조차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습게만 보았던 그 중국 자주포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춤추는 기능입니다. 네, 이 중국 자주포는 포를 쏠 때마다 기분 좋은 강아지의 엉덩이처럼 앞뒤로 요동치며 춤을 춥니다. 게다가 지치지도 않고 쏠 때마다 춥니다. 진지한 전쟁터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쉽게 목격되기 어려운 매우 생소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쏠 때마다 포가 춤을 추기 때문에 이 자주포에서 쏜 포탄은 그 목표물을 몇 미터가 아닌 수 킬로미터나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양궁 선수라도 춤을 추면서 활을 쏜다고 하면 관역을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건 그냥 눈을 감고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칫 아군에게 맞을 수도 있는 정말로 또 다른 의미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K9 자주포는 국경으로 올라가는 동안 각종 고장으로 고생했다고 전해지는 중국 자주포에 비해 5,000m가 넘는 그 높고 가파른 비포장 도로를 마치 경부 고속도로를 타듯 거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도는 물론 중국군까지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물론이고, 그 희박한 공기에 먼지는 먼지대로 엄청난 곳, 또 밤이 되면 시베리아 부럽지 않은 냉추위를 보여주는 그 험난한 땅에서 고장 한 번 없이 무려 5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춤추는 중국 자주포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자주포의 숫자가 100대 350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 포격이 시작되고 나면 대략 1시간도 안 되어 그 350대의 중국 자주포들은 포격을 맞아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는 반면, 우리 K9 자주포는 정말 어찌어찌 우연히 한두 대 맞는 것을 제외하곤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이 완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지면서 중국군의 마음은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얼마 전 인도 수상은 인도의 국경을 지키는 이 늠름한 K9 자주포를 기존 100대에 더해 추가로 200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이 지긋지긋한 국경 전투를 아예 끝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중국은 인도가 한국 K9 자주포를 무려 200대나 더 구입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참고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무려 3위에 해당하는 무기부자 인도는 올해에만 약 35조 원어치의 신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에서, 그중 우리나라로부터 이 K9 자주포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무기인 복합 비오 등 한국산 무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걸 막으려는 중국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에게도 이 모든 전력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국도 우리 K9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전화만 한 통 주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한화의 세일즈맨이 당장 달려가 대출 서류부터 리스 계약까지, 그리고 무료 썬팅과 유리막 코팅까지 일사천리로 준비해 줄 것입니다. 물론 춤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